4부는 이제 남자들의 자기소개 장면입니다. 아침부터 남녀 사이 알아서 싹 트는 호감의 씨앗들 사이 자기소개도 하기 전인데 니들끼리 그렇게 알아서 잘하냐? 막 이런 제작진의 반 기쁨 반 당황 이런 문구 같군요. 이제 곧 니들의 나이와 직업, 지난 삶의 흔적들. 영수님의 자기소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이는 84년생 41살이고 직업은 스타트업 창업가.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소개했지 창업가랑 스타트업 사장은 다른 거긴 하잖아요. 창업가 중에는 회사를 여러 개 차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2021년에 상도 받고요. 대표님 꼭 짝 찾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억지로 시켜서 한 티가 살짝 나는 느낌인 게 이 앞에 있는 이 5분은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는데 뒤에 쓰신 분은 특히 여기 숨으셨어요. 여기 머리카락 보이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한 분이 숨어 계세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톤이 살짝 올라와. 여기도 지금 정확히 머리를 뒤에 숨은 분들이 있어. 마스크 끼고. 앞 라인은 그래도 뭐 초창기 멤버, 뒤쪽 라인은 억지로 끌려온 분들. 영수님이 흔치 않아 이런 것처럼 뭐 다들 건배사 해야지 이런 것처럼 지금 다들 부른 게 아닌가. 이분들의 이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뒷 라인은 혹시 사람인이나 혹시 등록돼 있지 않는지 한번 탐색해봐야 되겠네. 저거는 대표님 시켰으니까 알았어 뒤에 가서 서. 대표님이 하라는데 뭐 어떡하냐. 뒤에서 대표님 저는 그래도 그 뒤에 서 이렇게. 지금 응원하신 분들은 몇 명이죠? 9명입니다. 은닉자가 있어. 기꺼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내향적인 분들은 힘들 수가 있고 직원들에게 이런 걸 또 요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현재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수님은 보스로서 상황을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 보스라는 걸 느낄 때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 리더마다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잖아요. 어떤 리더는 뭐 엄마처럼 품어주는 리더도 있고 어떤 리더는 이장 같은 리더도 있고 어떤 리더는 뭐 파티 플래너 같은 리더도 있고 영수님은 보스 같은 거를 스스로 좀 즐기시는 게 아닌가. 회사 대표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직원들 모아놓고 응원 영상 찍게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 않는 대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수님은 그걸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뭐 그걸 선호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낯설 찍어 응원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저희가요? 저희가 그걸 왜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얼굴 박제해야 되나요? 대표 입장에서는 다 모아놓고 회의하면 좋죠. 뭐 바로바로 의견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좋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의 제가 꼭 가야 되나요? 저희 부서는 크게 연관도 없는데 나중에 결과 받으면 안 되나요? 저희 부서 의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굳이 제가 가야 되나요? 이제는 지방 출장도 다니고 해외 출장도 종종 다닙니다. 영수님 말에서 진짜 좀 저건 말이 되나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거리가 괜찮다는 이유가 지방 출장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출장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 쇼핑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건 상대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지방 출장을 조율해서 가면 상대 회사든 아니면 내가 출장지든 조율하는 거랑 어느 쪽에는 지금 분명히 통보해야 되는 상황일 거잖아요. 여자친구랑 조율해서 여자친구가 나 이날밖에 시간 안 되는데 그 여자친구랑 날짜를 맞춰서 내가 출장 가는 그 이유랑 그 일정에 맞는 사람들을 조율해야 될 거고 반대로 그걸 조율해야 되면 여자친구랑 조율해야 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모르는 그런 운영 방식이 있는 건가?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대표가 원래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원래 대표의 주업 중에 하나가 영업이기는 해요. 사람들이 대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다 직원들이 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죠. 의사결정, 영업 이런 쪽은 대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는 해. 영업을 하러 간다. 영업을 하러 가는데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에 맞춰서 영업 시간을 조율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영업이면 어쨌건 내가 을린 입장인데 영업이면 어쨌건 고객사를 만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영수님의 말이 그 말을 다른 것도 물론 조금씩 저럴 수가 있네 싶은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건 이제 내가 다 양보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그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정말 시간도 많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다정다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특히나 정숙님이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누구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거래처든 아니면 고객사든 그게 영업이라면 더더욱이 고객사한테 제가 그날은 여자친구가 바빠서 안 되고 물론 여자친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혹시 금요일 밤은 어때요? 가는 김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돼. 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막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똑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해서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 그럴 거면 갈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인사하고 뭐 같이 뭐 골프 치고 얘기하고 할 거면 뭐 갈 필요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논리였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품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자고 생각해서 스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 시스템 경영공학이면 산업공학이랑 거의 비슷할 텐데 미국 경영학 석사
지금 온라인 과정으로 하고 있고 박사 학위를 따는 거는 그래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온라인 과정을 해봤어야 알지. 여기서는 C대학교라고 했는데 온라인 대학교라고. 박사과정 합격을 했고 거주지는 화성, 회사는 서울. 거주지랑 회사가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경기도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좀 있고 가치가 있고 물질적인 것, 나는 먹여 살릴 거다. 돈, 물질로 확실히 어필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본인의 장점, 뭐가 어필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 주식 투자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억 이상의 수익,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까지도 공개를 하고 어차피 지금 내 회사가 명함이면 굳이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얘기를 하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영수님의 어떤 신뢰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할까?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2달 사이에도 주식으로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최근 2달 동안에 인증한 제출 자료군요. 수익이 올라간 금액이 있군요. 다른 부분들도 좀 보면 좋을 텐데 경기도에 있다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일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몇 억이라고 얘기해놓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가치라고 표현을 했구나. 부동산의 금액은 내세울 만한 금액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요.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영수님은 대단한 능력자겠지만 부동산은 가치라고 표현했고 주식은 이제 몇 억이라고 정확히 이제 수치를 말을 했고 1억 이상이라고 딱 명확하게 2개월과 1억 딱 했고 부동산은 가치 라고 한 게 어쩌면 뭐 지식산업센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수님은 부동산보다는 약간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영수님 성격이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 영수님은 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쫙 하고 막 결정해가지고 하고 막 베팅하고 막 이게 영수님 성격이 맞을 텐데 부동산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보다가 하나 딱 해서 딱 묵혀놓으면 뭐 10년간 뭐 딴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주식을 하듯이 주식 단타면 계속 보고 있잖아. 물론 전 잘 몰라요.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이 조금 주식이 영수님 성격에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딜 가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딜 가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물질, 처자식 절대 굶겨 죽이지 않고 물질, 많이 먹여 살릴 자신, 물질, 많이 먹여 살리는데 100만 원 이상 나는 쓰지 않는 또 검소한 사람. 스타트업 창업가는 여러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할 수는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 이제 회사 좀 번듯하게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 창업을 도우면서 한두 개 대박 나기를 생각하는 진짜 그런 투자자나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인큐베이터? 뭐야 아무튼 그런 애들이 좀 있긴 있었지. 그런 사람들을 또 흉내내는 사람도 좀 한때 잠깐 유행을 했었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 자녀는 없고 연애할 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다 보니 자상하고 듬직한 게 장점. 이게 진짜 잘 챙겨주는 사람은 맞거든요. 영수에게 어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게 불가능해. 영수님이 챙겨주는 거고 내가 해주는 거지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는 없어. 이상형은 외모보단 대화가 잘 통하는 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즐겁고 서로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분. 영수님의 대화 방식은 물론 뭐 뒤에서 조금 더 나오겠지만 어떤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이제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것에 상대가 따르고 인정을 하는 좀 그런 쪽이죠. 진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고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업무 시간 외에 자유 시간은 어떠냐? 대표라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 쉴 때 뭐 하세요라는 말에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해요. 그냥 딱히 뭐 내가 뭘 하지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롭게 쓰는데 자유로운 시간에 지금 뭐 해? 영수님은 자기 취미가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했어. 주식으로 1억 벌고 지금 그런 거 여기서 뭐 장거리라고 해도 상대방 지역으로 언제든 출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식해야지. 영수님의 이런 소개를 보면 띠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 지금 영수님의 소개만 보면 느낌상으로는 이미 돈은 다 벌어놓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언제든지 데이트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항상 챙겨주는 아빠 같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거든. 그런 사람이 주식으로 1억을 벌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그렇진 않겠지. 장거리라고 해도 언제든지 출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내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어요. 주말에 보러 갈 수 있어요가 아니고 출장일 때 간대잖아. 출장 시간을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맞출 거냐고. 지금 쉬는 시간에 뭐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쓴다면서요. 그럼 취미 활동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식이 취미 생활이잖아. 물질. 결국 물질이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나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영수 같은 사람? 나는 되게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영수님의 이런 21년에 상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건 좋은 나라의 역군이지. 아내가 될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수님을 어떤 키다리 아저씨처럼 돌싱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농담 같은 말인데 건물주잖아요. 건물주가 왜 좋아?
시간이 많고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여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수는 그런 느낌을 풍긴단 말이에요. 영수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수님이 자기소개 때 풍기는 그런 느낌과 실제 영수님의 삶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수님은 굶겨 죽이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이 와도 된다. 이거는 결국 물질의 얘기고 물질에 대해서 어쨌건 사업도 성공시켰고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상대방 직원 언제든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거는 난 여기서부터 이건 너무 급조된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장거리라도 어차피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녀서 장거리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상대방 지역으로 언제든지 출장이 가능하다고? 무슨 일을 하는데? 언제든 출장이 가능하죠? 출장을 혼자 그냥 가서 둘러보고 오면 되는 건가? 상대방 지역에 언제든 출장이 가능한 거면 다른 데도 출장을 그만큼 많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 바쁘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 한 군데만 출장이 필요한 곳은 아닐 거 아니야. 지역마다 거래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자친구 거래처만 다닐 거냐는 얘기지. 다른 거는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기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뭐 영수님 같이 이렇게 대단히 성공하신 분의 사업 방식을 제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 딱히 롱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거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장거리 연애도 환영이다라고. 근데 어쨌든 뭐 롱디 뭐 다 좋다라는 거죠. 박사과정 합격 후에 미국에 가게 되는 거냐라는 거. 온라인 대학교 합격한 상태라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게 될 예정. 그러면 주말엔 도서관에 가고 평일에는 출장 명목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럼 자주 못 만나요. 이 말로만 보면 모르겠어. 주말에 도서관에 뭐 1시간씩만 있어도 될 수도 있겠지. 지금 이 말로만 따지면 자주 못 만나잖아. 재혼 전에 생각하는 연애 기간은 서로 준비되어 있다면 시기는 상관없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간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남녀가 만나면 불꽃도 튀고 손도 잡고 이미 어제 일을 영수님은 잊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면 뭐 한두 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것까지 물론 정수님 아이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 좋죠.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어. 성공을 해서 성공한 멘토가 돼줄 수도 있어. 심지어 자상하고 다 챙겨준대.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한두 달 안에 결혼까지 하재. 가볍게 나를 만나려는 것도 아니야.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많죠 실은. 누구? 심리대화 구독자들. 우리는 좀 신중하게 본다는 거지. 우리는 영수가 안 좋다가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한두 달 만에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진짜 이 영수의 자기소개만 들으면 약간 완벽한 돌싱 같은 느낌이야. 이성을 볼 때 선호하지 않는 점은 딱 하나. 사치 허영이 있는 분. 사치 허영은 좀 부담스럽다. 지금 계속 돈으로 어필을 하면서 또 사치 허영은 부담스럽다. 물론 돈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사치 허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먹여 살린다고 했지? 먹여서 잘 살게 좋은 걸 먹인다고는 안 했어. 굶겨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 맛있게 즐겁게 함께 한다고는 안 했어. 거짓말은 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네요. 사실 저 자체도 사치 허영이 없어요. 한 달에 제 생활비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1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 기름값은 법인 차량, 법인. 식사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인 카드 쓸 거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대표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회사의 운영과 직결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법인 카드에서 나가고 기본적으로 뭐 생활 같은 것도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생활비가 들 게 별로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비가 100만 원은 아닌 거지. 생활비 100만 원과 소비 100만 원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것도 회식이잖아요. 회사의 이 정신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법인카드로 마실 수 있지. 밥 먹고 회의하고 회의한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니까 그것도 법인카드로 쓰는 게 절대 뭐 꼼수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생활비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꾸미는 데는 조금 쓰신 거는 같은데 인터뷰 때랑 외형이 좀 바뀌셔가지고 나는 솔로 나온다고 조금 준비를 하셨겠죠? 진짜 검소하고 그런 사람은 성형을 안 하죠. 성형할 상상을 안 하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분은 맞아요. 그런 게 영수님의 어떤 열정의 원동력이긴 하지. 내가 중요한. 아무튼 흔치 않아. 뭐 맘껏 쓰자 해도 100만 원도 못 쓰는 그런 서민이라서 사치 허영이 있는 분은 이제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 100만 원도 못 쓰는 서민이 성형을 해요? 40대에 100만 원도 못 쓰는 서민 남자가 성형을 하는 케이스는 세상에 없어요. 이게 약간 말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표현들이 조금 과장돼 있다는 느낌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자녀 계획은 있냐? 자녀 계획은 있지만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상관없다. 내 자식을 낳고는 싶지만 상대 자식이 있어도 상관없다. 배우자의 아이가 몇이나 있고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돈 줄게. 아이 있어? 아이만큼 돈 줄게.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충분히 모든 걸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도 돈 얘기가 몇 번이 나왔어.
지금 이게 돌싱 특집이다 보니까 돈을 언급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존에 대한 과시가, 생존에 대한 확신이 어필이 되고 있다. 어필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이 되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사람, 현숙, 영자, 영숙 씨는 장 보는 걸 봤잖아요. 영숙 씨가 장 보는 것만 안 보고 자기소개만 봤다. 그럼 영숙 씨도 지금 이거 보고 한번 알아볼까 했을 거야. 일단 장 보는 걸 봤기 때문에 영숙 씨는 떠나셨고요. 영자, 현숙 왔지. 정숙은 어제 이제 손 잡고 내가 찾던 키델 아저씨라는 생각에 정숙님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모든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 막 감동 막 이러는데 저 말이 참 멋있어요. 감동스러운 말인데 영수님의 이따가 인터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 이런 생각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20대 때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멋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현혹되죠. 보통 건축학개론에서 유연석 캐릭터, 그러니까 말 잘하는 복학생 선배 같은 그런 분들도 이런 말들로 순진한 신입생들 많이 그렇잖아요? 이걸로 지금 감동하고 이 말을 듣고 막 눈물까지 흘린단 말이죠. 내가 찾던 사람이야. 영수가 괜찮으세요? 막 울고 너무 멋지시네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다. 정확히 지금 영수님이 공략을 잘했어. 아이가 있는 사람을 하기에는 너무 좋았어. 영수님의 자기소개만 보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능력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필이 잘 됐거든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다. 아이 셋을 키우려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야 될까? 아껴 써도 한 200은 들겠죠. 진짜 아껴 써도 애들 뭐 학원비고 뭐고 하면은 가족 생활비고까지 하면 영수님이 진짜 아껴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낮게 불렀나? 이제 점점 고등학생 되고 하면 학원비에다 뭐다 해서 점점 올라가지. 5식구면 200 안 되지. 셋만 해서 아껴 쓴다고 했을 때 아니야 아껴 쓰면은 그럴 수는 있지. 그 정도면 이제 진짜 허리띠 졸라 맨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거기에서 학원도 좀 보내고 말 그대로 굶겨 죽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면 200이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100 쓴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이쪽 집안에다가 한 300, 400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이래서 400을 턱 하고 그렇게 영수님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돈이 많으시니까. 현숙님 뭐 돈 많으시니까. 현숙님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감동한 건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너무 멋진 거죠. 현숙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데 검소한 남자를 찾고 싶었거든요. 능력 있는데 검소한 남자를 찾으려면 숨어있는 부동산 부자들을 만나야 돼. 능력 있는데 검소한 남자를 찾으려면 일단 그런 사람들은 안 꾸며. 그냥 와. 난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제 마음을 열게 한 포인트였어요. 오란다고 가? 좀 알아보고 가야지. 벌써부터 열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손이 하얗다고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늑대가 일가루 칠한 거면 어떡하려고. 물론 엄마 양일 수도 있겠지만 늑대가 흰색 분칠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막 열어줘. 벌써 문을 열면 어떡해. 보고 열어야지. 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그렇게 현숙님은 눈물을 흘렸고요. 인터뷰도 잠깐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이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ROTC 중위 전역했고 아무래도 이 장교 출신 분들은 좀 엘리트 의식이 있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장교라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 엘리트 의식이 있어. 하이넥스 공채 일기 언론에도 보도가 막 돼 있다. 이런 걸 보면 자기 과시가 좀 있어요. 얼굴이 이제 워낙 선하시고 인상도 좋고 이러시고 진지한 표정이 쳐가지고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조금 과시 욕구가 있어. 근데 뭐 대표라면 좀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양가 아버지의 소개로 1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 제가 영수에 대해서 이분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2년 차쯤에 아기가 생겼는데 2달 만에 유산이 됐고 그 타이밍에 회사에서 전체와 같이 일하게 됐는데 유산된 것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 유산되고 힘들어하던 아내가 정말 보기 힘들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지금 이혼의 사유에서 유산은 모르겠고 같이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안 맞아야. 그러면 이 사람이 유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나와 다르고 아니면 유산을 하기 전에 아내가 나와 달랐거나 유산하면서 이 사람이 힘들었거나는 그때는 몰랐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알았다는 게 이분은 진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분석에서 얘기했던 거죠. 아내는 앙금이 없는 게 아니고 어쩌면 영수님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영수는 나는 굉장히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는
이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이런 걸 알게 할 수 없겠다라고 그냥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도 바로 나오는 게 돈 얘기야. 재산 분할할 때 최대한 좀 좋게 나름대로는 분할해 줬습니다. 이런 것도 영수님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영수님은 타인의 감정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타인의 감정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 감정에 공감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랑 그 마음을 나누겠어. 영수님은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게 영수님의 사랑이에요. 영수님은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영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을 알면 돼요. 나름대로 분할해주고,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반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았다. 도전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전처. 이혼하게 됐다. 지금 그렇잖아도 일을 벌리고 막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일 텐데 일을 계속 벌려. 이 사람 얼굴 볼 새가 없는 거야. 같이 일할 때도 일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는 멋진 부분이 있겠지만 가족으로서는 가정에 힘들 때 함께하고 이게 안 돼. 내가 유산해서 뭐 고통받고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잘 안 됐을 거라고요. 그건 영수의 사용 방법이 아니야. 영수 살용 설명서에는 그런 게 없어. 5년간 결혼 생활했고 그 후로는 학위와 일. 영수 씨도 이혼이 굉장히 상처였겠죠. 영수 씨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혼을 했을까?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충분히 재산을 분할해줬고 영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어쩌면 영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영수를 잘 모르는. 학위와 일을 하고는 충분한 연봉도 받고 연봉을 받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지금 연봉이라고 하거든요. 스타트업 창업가야.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라 창업가라는 거랑 충분한 연봉을 받는다라는 거랑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기업의 보통의 대표가 이런 표현을 하나? 이때도 약간 좀 위화감이 있었거든? 연봉을 받아? 물론 연봉은 뭐 자기가 책정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 명함은 대표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하면 스타트업을 여러 개 하면서 거기서 지분 같은 거 여러 개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회사가 충분히 잘 되고 이런 표현을 보통 하지 연봉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표현도 조금 어색하고 모르겠어. 그런 게 이제 자꾸 위화감을 주는 거지. 나중에 진짜 영수님은 한번 전화 통화든 아니면 한번 모셔서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 아니 뭐 좀 궁금해. 잘 모르겠어. 뭐지? 긴장해서 뭐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아니 회사 대표면 이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야지 약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굶겨 죽이지 않는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집도 전세고 집은 전세, 소유로 지식재산센터 사무실. 이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소유는 지식센터 사무실이고 집은 지금 전세인 거고. 이게 이제 자기소개 때 했던 거랑은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죠. 만나고 싶은 이상형은 밝은 모습의 미소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내 어떤 결정에 웃으면서 다독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내조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서로 마음에 맞는 분. 마음이 맞는 분도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어때요? 쇼핑할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참 잘 맞는다 했어. 쇼핑하고 나서 영숙님하고 영철님한테 우리 참 잘 맞는다 했어. 영수가 생각하는 잘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의 모습이야. 쇼핑할 때 그 모습. 자식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처자식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돈 벌어서 먹여 살린다. 평생 책임진다. 영수님은 저는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에게 어떤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자상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영수님의 자기소개가 워낙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 이 뒤로 이거 현숙님이잖아요. 이제는 알겠다. 나는 내가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현숙님이 이제 1순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여기서 화내잖아 현숙님이. 사람들이 왜 피하는지 왜 도망가는지 왜 너만 모르냐고 하면서 현숙님이 벼럭하지. 확실하게 혼나고. 이거는 누구지? 도식여피? 정숙님 아닌 것 같은데? 영자님인가? 영수님은 정숙, 영자, 현숙 이 세 사람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훈님. 영훈님은 나이 소개를 35세 37 만으로 하면 2살이 내려가니까 그런 건가? 89년생. 고향은 강화도, 사는 곳은 서울이고 한체대인가요? 한체대 레저스포츠학과 졸업해서 잠수장비, 인명구조장비를 납품하는 사업. 관공서에 납품하는 사업이면 좀 안정적인가? 관공서 관련된 일을 하면 수익률은 좀 떨어져도 일단 뭐 떼일 일은 없으니까 안정적이고 한번 하면 꾸준히 뭘 할 수 있고 또 레퍼런스가 되고 하니까 좋을 수 있죠. 3년 연애 후 3년 결혼. 성향이랑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이걸 극복하려고 부부 상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인터뷰에서 영수님의 이야기는 되게 명확했어요. 두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서로가 이제 힘들어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2022년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해소로 정리하게 됐다.
333이네. 3년 연애하고 결혼생활 3년하고 혼자가 된 지 3년. 아, 자녀가 없으시구나.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는 상대도 자녀가 있기를 바랄 수도 있죠. 지금 영호 같은 경우에는 외모도 굉장히 동안이고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어린데 애도 없어? 아유, 그러면 좀 나랑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상형은 밝고 긍정적인 분.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밝고 긍정 혹은 인상 좋은 이런 사람들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가 젊은 아빠가 꿈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젊은 아빠. 이 현숙님은 저렇게 아빠를 꿈꾸는 젊고 건전한 청년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이런 게 이제 한탄스럽고 내가 찾던 사람들이 여기다 모였네. 핑미, 나를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상대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분야에 따라 좀 다른데 나라장터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기는 해도 물론 이게 뭐 공식적으로 예우가 있진 않아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신뢰가 생긴 업체가 쭉 가게 되는 물론 그때그때 좀 치고 들어오는 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정보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네. 요즘 또 시스템이 뭐 다 투명해져서 그런 거 없나? 이혼 후 자녀 계획은 포기했었지만 상대방하고 일단 같이 잘 사는 게 먼저다. 아이는 그 다음 순위다. 둘이 재밌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녀가 있는 상대, 아이가 있는 사람도 좋은데 이왕이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아버지로서 교감할 수 있는 어린 나이였으면 이건 진짜 명확하네요. 약간 영수님 뒤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어. 약간 영수 씨의 어떤 반사 효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충분히 공감 가잖아요. 아,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 내가 안 굶긴다. 내가 나 먹여 살린다. 이것도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멋진데 그래도 고민한 느낌이 있지. 이게 이제 영호 씨가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구나. 지금 여기 나온 것도 333이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충분히 결혼 전에 신중했고 결혼 생활 그래도 좀 했고 결혼 후에 살아왔고 333 그래 뭐 나름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거쳤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로서 교감할 수 있는 어린 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은 고민을 했구나 나름 애썼구나 결혼하기 전에도 막 섣불리 막 불꽃 튀듯이 한 건 아니구나 결혼 생활도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나름 애를 썼구나 그래도 뭐 그래 안 맞아 이혼할 수 있지 이혼하고 나서도 그래 나름의 시간을 가졌구나 무난한 사람 같아요. 일단 영호 였고요. 영식 나이는 80 진짜 동안이네요. 경수님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 광주 토박이고 도시계획 엔지니어인데 도시계획과를 졸업하고 이걸로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엔지니어라는 표현 때문에 어디 소속해서 뭐 팀에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저게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로서 했으면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개발자. 저는 C 언어 개발자입니다. 약간 이렇게 만약 소개를 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C 언어 개발자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프리랜서여도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그때 프로젝트 참여해가지고 C 언어 쭉 개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중에는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별로 많이 안 쓰는 거 요새 유행하지 않는 거를 하는 막 그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일은 없어도 꾸준히 찾아주는 데가 있단 말이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식님이 지금 그런 의미의 프리랜서구나. 그냥 실체가 없는 프리랜서는 아니고 그쪽으로 엔지니어로서 기술자고 그때그때 프로젝트가 운영될 때 가서 합류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한 지는 10년 차. 현재는 딸 하나를 양육 중이고 딸이 나는 솔로 지원서를 받아왔어. 자기 때문에 아빠가 여자친구 못 만난다고. 실은 이렇게 다 큰 딸과 관계가 이 정도로 좋다라는 건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지. 부모로서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이번에는 진짜 이게 영식하고 광수를 보면 찌릿한 게 있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키웠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영식님 딸이 춤추는 거 안 봐야 될 텐데 이미 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지원서 받아가지고 밤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출연할 수 있을까? 사람의 인성이나 진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보는구나. 무슨 뭐 우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교죠. 영수 뒤에 영식이 있었단 말이지. 물론 영훈님도 있었지만 영수 뒤에 영식이 나타났어. 나는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고요. 부동산도 있고 나는 이미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여기서는 저는 다 큰 딸이 있고요. 저는 직업적으로 성취가 없습니다. 저는 인성이나 진정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남의 일이거나 이걸 드라마에서 봤으면 그래도 진정성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내 배우자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정말로 영식을 고를 수 있어? 정말로 영식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그냥 이 컨텐츠 속에서 영식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영식이 주인공이지 생각하면서도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영수의 이런 말에 눈이 멀지. 영식의 이런 부분에 지금 벌써 비교되잖아. 여기서는 뭐 몇 억 벌었다는데 몇 억 벌고 회사도 이미 자유롭게 막 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막 부동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지금 인성과 진정성이 있대. 하지만 이 인정과 진정성 봐줄 거야?
봐야 돼. 봤으면 좋겠어요. 10년 전부터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거든요. 일과 양육을 혼자 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딸을 키우는데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회생활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도시계획 쪽 업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게 워라밸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그게 단기 계약이든 어쨌건 계약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계약하기 나름이거든. 프리랜서는 10시 출근 4시 퇴근으로 해서 그 대신에 다 온다. 그 대신에 월급을 깎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진정성을 또 말로 어필하는 거를 믿어서도 안 되지. 행동을 또 봐야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또 믿을 수는 없는 거야. 아마 여기에서는 정규직으로 딱 어디 소속되기에는 그 정규직으로 됐는데 뭐 10시 출근 4시 퇴근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따로 계약을 맺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직업적 성취를 얻는 게 한계가 있긴 있죠. 본인이 뭐 본인의 업장을 차리면 몰라도 업장을 차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고 자기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쉽지 않죠. 딸을 위한 희생을 한 삶인데 그걸 또 딸 앞에서 내가 너한테 희생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지. 이런 게 이해가 돼요. 10년간 오직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제 어린 딸과 함께 하는 것부터 지금도 친구 같은 그런 부녀 사이네요. 하긴 그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받고 사연을 보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영수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보고 영수 씨가 정숙 씨와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도 보고 장 보는 모습도 보고 이러니까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지. 내가 만약 이분들의 자기소개만 보고 이게 판단이 가능했을까? 영수님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수님의 그 대답은 약간 좀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 딸만 컸네. 아, 막 박수치고 싶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순진한 영식이 이제 축구 그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가지고 연애를 했고 그 아내는 그냥 떠난 상황이죠. 2015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라는 말에 이제 대화가 잘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분. 전에 아내도 어쩌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7살 딸이 아빠 힘들어? 힘들면 나랑 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아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딸에게도 딸을 많이 혼내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예민하다면 물론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그랬다면 7살 딸이 엄마를 좀 무서워하고 아빠랑 친하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면 나랑 둘이 살자 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소설을 써봤고요. 딸이 사춘기 때 감정 기복 심한 거 뭐 다 경험했으니까 2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안심한 사람 만나고 싶겠지. 감정 기복 심하신 분들 좀 있는데 장거리 연애 가능한가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 원래는 이제 딸을 위해서 비워둔 시간이 이제는 딸이 곧 성인이니까 다 컸고 그 시간이 고스란히 남는. 지금 영식은 진짜로 시간이 남는 사람이잖아요. 딸과 연애를 하듯이 딸과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는 딸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연애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업무가 프리랜서로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와야지. 시간 많은 사람이 오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그래, 애들을 이렇게 키워놓고 나오는 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첫째 다 컸는데 둘째 생각도 있는지 가장 무거운 얘기를 하시네요. 굳이 원하신다면 뭐 힘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이 말은 둘째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25년 만에 이제 팝핀 댄스를 보이고요. 이 세븐까지 영호가 자기랑 또래인 줄 알았대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라인이 두 라인이 있어요. 무던 라인과 개성 라인이라고 할게요. 개성 라인에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둘째, 첫째는 영수님이죠. 개성면에서는 영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고 무던 라인에 지금 영호 영식 지나갔고 개성 라인의 둘째 영철입니다. 눈썹 문신한 지 일주일 된 영철님 유쾌하게 시작을 하셨고요. 나이는 83, 42이고 아까 영식님이 80이었죠. 현재 사는 곳은 대전 원자력 연구원의 이제 10년차 연구원이고 가장 중요한 취미야. 그냥 취미도 아니고 이제 밴드와 합창단. 밴드와 합창은 이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저 합창으로서 얻는 그 마음이 진짜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거기에 쏟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합창단이 주는 매력이 함께 한다는 매력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분들이 우아한 뒤풀이도 있고 되게 지적인 예술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또 다른 이런 모임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중요한 취미입니다. 이제 합창단이라는 게 저게
굉장히 수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냥 가서 부르면 될 것 같잖아요. 제가 해본 합창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했던 합창이거든요. 합창할 때 어때? 립싱크해. 그냥 노래 부르는 척 립싱크 하잖아. 실제로 저런 합창단에서의 합창 분들은 진짜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약간의 한 명만 튀어도 분위기가 엄청 다른가 봐. 저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끝나고 서로 토론하고 예술을 함께 논하는 그런 자리여서 합창단이 주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나같이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절대 못하지.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과연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밴드에서도 보컬이고 합창단 활동도 꾸준히 했다면 밴드는 그 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알 수 없. 합창단은 주 1회 연습. 그래 매주 가서 연습해. 빠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합창단 함께 하시는 이런 우아한 누님들 또 이런 분들과 용초는 누님들을 좋아하잖아요. 연애를 연상하고만 했다고 그랬잖아. 합창단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우아하고 같이 예술을 논할 수 있는 누님들이잖아. 물론 다 누님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쓸 수 있는 소설이 많은데 어쨌건 정서적인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일 수 있겠다. 밴드는 1년에 대여섯 번 공연. 1년에 6번이면 2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공연 한 번 하는데 2달 준비하면 빡세요. 저는 영철님을 보면서 솔직히 이혼숙녀 캠프의 탁구 부부 남편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주특기인 밴드랑 합창단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엑스제팬 그 시절부터 키워왔겠죠. 그게 최소 30년 전 노래 아니야? 그러면 밴드랑 합창단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실은 빡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는 거니까 거의 뭐 종교활동 수준인데 종교가 달라도 같이 살기 힘든데 지금 2개란 말이야. 애가 있는 상태에서 밴드랑 합창단을 해. 물론 둘 중에 하나만 했다고 쳐요. 그래도 이게 아내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쉽죠. 결혼 유지기간 9년, 소송기간 1년. 2023년에 10년 만에 이혼했는데 소송기간 1년이라고 하면 이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2023년에 지금 이혼했는데 2023년 이후에 밴드가 결성되고 2023년 이후에 합창단에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합창단은 2023년 이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2023년 이후에 합창단에 들어간 이유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연상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내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합창단이 주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창단은 어쩌면 이혼 후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되게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합창단이 만약 그 이후라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어쩌면 합창단이고 합창단 그 분들을 뭐 이성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달라. 예를 들어 탁구 부부 남편도 거기에서 다른 누님들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장미꽃 나눠주면서 그분들을 이성으로 보고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 합창단은 지금 시작한 거고 밴드는 그 전부터 해왔을 가능성이 있고 누님들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거. 그게 이제 영철님 마음속에 보상이 있는 거고 영철님은 굉장히 소년 같은 내면이 있을 거고 다 소설입니다요. 그러면 밴드 활동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었다고 유추해 봐야죠. 1년에 6번 공연을 하면 2달마다 공연을 해야 되고 공연 전주는 집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42살인데 그러면 32살에 그때 막 공연하고 하면 이 혈기 넘치는 그런 청년이 밴드인데 그럴 때는 막 공연 전주에는 밤새고 막 리허설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박까지는 아니겠지만 1년에 6번 연주를 하고 맞춰보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거란 말이지. 가서 뭐 30분 됐다 하고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공연을 6번 하면 공연주는 공연하러 갈 거고 공연 전주는 리허설한다고 연습한다고 갈 거고 지금 애는 몇 살이야? 애가 11살이면 애가 2살 때, 3살 때, 4살 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내가 9년을 참다가 소송이 걸려버린 거야. 영철님은 나는 뭐 규칙이 없다. 아내는 야 너 때문에 이혼이다. 아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네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내 입장에서는 네가 가정에 소홀해서 그랬다. 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뭘 소홀했냐. 내가 취미활동 그거 하나밖에 더 했냐. 소송을 하고 두 사람에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전부 소설이야. 저는 영철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냥 소설을 써봤어. 나는 작가니까. 지금 여기 봐봐. 책이 5권이나 있어. 물론 2권은 똑같은 내용이야. 언어만 달라. 급하게 결혼했는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다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하면 솔직히 밴드 활동하기가 어렵죠.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지.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물론 있겠죠. 솔직히 9년도 이해해 주는 건 정말 오래 이해해 준 거야. 다들 이제 자기 삶 추구하면서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철님이 굉장히 한
하니까 한 사람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무슨 카페를 해. 그 카페는 10시에 열어서 2시에 닫아. 어차피 여의도는 저녁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한 2시에 닫아. 한 3시부터 슬슬 연습실 가. 그 동네 다 한량들 모여가지고 저녁에 기타 치다가 한 7시쯤 집에 와. 그러면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 그런 한량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어. 영철님은 자기 일도 열심히고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그 과정에서 대학원도 다녔다면서요. 나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사람대로 살고 취미활동은 취미활동대로 하고 그럼 애는 언제 봐? 소는 누가 키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영수님하고 영철님은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이런 걸로 돌아야 돼. 사고가. 아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 해놔야 돼. 비양육 중인 11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못 키우지. 어떻게 키워. 매주 합창 가야지, 밴드 활동해야지, 2달마다 한 번씩 공연해야지, 대학원도 다녔었고 못 키우지. 엄마의 감정이 필요하니까. 엄마의 감정이 필요하고 아빠의 감정이 필요하면 본인이 키웠을 거예요? 못 키웠잖아. 그런 걸로 뭐 포장하는 거에 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왜냐면 이거는 그냥 상황이 보여주는 거니까. 소송 때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아이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그래, 아이는 선택권이 없지. 아이는 아빠랑 놀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어요. 아빠가 취미활동 가면은 아빠랑 못 놀아. 아이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빠가 밴드 공연하러 가면 아빠랑 못 놀아. 아빠는 밴드 공연을 본인이 선택했지만 아이는 선택권이 없어요. 밴드 공연 2달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애는 뭐 했어? 공연 보러 왔겠지. 보고 싶어서 선택권이 없었어. 공연 못 봤나? 그럼 그것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 이미 선택권을 주지 않아놓고 뭘 갑자기 소송 때야. 그 전부터 이미 그 아이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아놓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애 같아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했지만 그 아이의 선택권을 뺏은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혼 전부터 이미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이 엄마와 저의 선택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또 여기서 감동해서 우는데 지금 뭐 들었어? 지금 영철님 말 뭘 들은 거예요, 순자님? 왜 우는 거야? 아이 슬픈 얘기하고 우니까 눈물 같이 흘려주는 거야? 볼 때마다 아이한테 얘기해요. 미안하고 너무 사랑한다. 나중에 아이가 알걸요? 아빠가 여전히 그 밴드 활동하고 합창단 하는 거 보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저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구나. 저것 때문에 나한테는 아빠와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됐었구나. 그렇게 올걸? 예를 들어서 뭐 아이한테 면접교 수업을 하지만 밴드 공연 그 일정을 맞출 거 아니에요.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그 빈 시간에 면접 교섭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 물론 저는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저도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저거는 뭐 부모가 선택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수성 이런 넘치는 모습으로 이럴 때 아, 저 사람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해줄 다정한 사람이구나. 아, 내 아이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아, 영철님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애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영철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 아, 저런 걸 보면서 아,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아, 정말 세상 천상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고 있겠지. 노력을 하더라도 합창단, 밴드, 공연 못 빠지잖아요. 본인이 보컬인데 밴드 공연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다른 그 팀원이 있는데 밴드 해체할 수 있어? 없잖아요. 합창단은 한 주 빠지면 바로 실력 떨어질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최선의 기준이 다르다고. 최선의 기준이 보통 다른 부모와 달라요. 영철님도 자기소개해 볼까요? 개성 넘치는 행복. 공부를 많이 했어. 공학 박사학위를 2015년에 땄구나. 그러면 이 박사학위를 받는 기간 2015년이면 애가 태어난 후잖아요. 그쵸? 아까 2023년 아니야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애를 낳은 건가? 2015년이니까 지금 아이가 11살이고 얼추 이 시점이었겠네. 가난하게 컸고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 결혼하고 2015년까지 남편이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아내가 시간을 보냈어. 지금 11살. 11살이면 몇 년생이야? 15년생 맞죠? 그러면 박사학위를 따면서 아이가 나왔으니까 박사 과정에 이제 아이가 생긴 거네.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임신하고 막 그랬을 때 남편은 박사학위 막 논문 발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쁜 둘이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겠네요. 아내는 이 사람이 박사도 따고 나도 이제 출산하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나 했는데 영철님은 어린 시절 이 가난했던 촌동네에서 본인이 표현하지만 그 결핍 엄마에게 인정받고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 결핍이 어쩌면 누님들에 대한 안정적인 품위 있는 누님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램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뭐 양육은 하고는 싶었는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혼 당시 8살이었던 그 나이 땐 엄마에게 감정을 배우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물론 자기소개 때 안 말해서 참 다행이에요. 심지어 아들이야. 혼자서 딸을 키워낸 사람이 옆에 남자 중에 또 둘이나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감정 안 배우나?
엄마에게만 감정 배워?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가 없으면 아빠의 감정을 같이 가르치는 거고, 아빠가 혼자 키우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렇지 뭐. 서로 그 역할 나눠 갖는 거야. 엄마의 품이 더 중요하다고. 8살이면 애매해. 아들이었어 심지어. 9살, 10살 때 애 어떻게 씻길 건데. 9살, 10살은 그래 엄마가 씻겨줄 수 있지. 애 씻기고 같이 목욕하고 하다못해 수영장을 가는 거 엄마가 못해요. 아들을 뭐 어떻게 할 건데. 감정을 그냥 배운다는 게 저게 뭐야. 전 소송을 했거든요. 이혼을. 이혼 얘기 꺼낼 때부터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뭐 대단한 양보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양육비 잘 주고 그래도 좋은 아빠일 거예요. 동갑 이하는 안 만나봤거든요. 주로 연상 위주로 만났고. 연상 이것도 이제 뒤에 자기 소개하는데 연상 양육자 엄마 연상 누나 혹은 엄마 같은 사람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결핍으로 남아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키는 뭐 외적인 거니까. 약간 이숙현 분석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이상형은 외적으로는 외모 봅니다. 어우 우수수 소리가 빗소리인가요? 어우 여성분들 떨어져 나가는 소리인가요? 아 이거 빗소리죠? 우수수 소리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우수수 그냥 예쁜 거 오래 못 간다고 하는데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가거든요. 아유 우수수 그냥. 아니 물론 뭐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지. 안 예쁘면 출발조차도 안 돼요. 단 하나 보는 외적인 조건은 큰 키. 여기서는 약간 반전을 주기 위해서 영철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키만 본다. 지금 영철님 정인님에게 마음이 열린 것 같은데 정인님에게 마음이 열렸으면 저 키 얘기 하지 말지. 정인님은 큰 키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이를 꼭 양육하는 사람 사실 평범하겐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아이가 있는 이성분과 고깃집 가서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아이를 그리워하는 면접교수님 얘기하면서 울고 아이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이가 있는 이성분하고 고깃집 가서 외식한다고? 와 이 사람이 진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 아이에 정말 충실한 아빠가 돼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니까 보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영철님 마음은 이해해요. 내가 아들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못 해줬던 그 마음이 좀 남아서 그거를 해서 베풀어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자식한테 미안해질걸? 자기 아이한테 밀려드는 죄책감은 그건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야. 이거는 영철님이 너무 약간 생각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이성문화 고깃집에 가서 외식은 밴드 연습 없는 날, 합창단 연습 없는 날, 공연이랑 겹치지 않게 공연 끝나고 난 그 다음 달 정도로 연습 좀 널널하게 하는 달로 해서 좀 일정을 좀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좀 맞춰야 돼. 일단 밴드 공연 있는 그 달은 좀 힘들고 이게 격달로 하니까 그 달은 안 되고 합창단은 매주 하니까 합창단 공연하는 그 요일은 안 되고 나는 날 중에서 비워 볼게요. 이제 여기서도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데 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앞뒤를 맞춰봐야 돼.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찾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님도 소년 같은 부분이 있어요. 낭만적이고 소년 같고 영철님은 뭐 아이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뭐 식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아니고 차라리 그냥 연상이고 영철을 귀엽게 생각하고 같이 영철이 막 공연하면 그 공연 같이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니저 역할도 하듯이 취미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이니까 뭐 진짜 매니저는 아니지만 매니저 역할도 하듯이 뭐 가서 뭐 같은 밴드 부원들 뭐 이렇게 음료수도 나눠주고 같이 막 김밥도 싸먹으면서 어우 자기가 너무 공연 너무 멋있다. 합창단도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베스트면 합창단은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합창단은 영철님만의 영역으로 남겨줘야 돼요. 거기를 아내가 가면 영철님이 싫어할 거야. 거기는 뭐 왜 그런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밴드는 같이 다니고 합창단 잘 갔다 와 여보 하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내여야 돼. 면접 교섭 날 신경 끌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좀 성숙한 여인이어야 돼요. 진짜 아이가 있는 학부형이 함께 대줄 수 있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 돼. 영철님이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된 거야.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영철님과 비슷하거나 조금 연상도 좋을 것 같아. 영철님 말씀대로 아이가 없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갖고 싶었던 모성애가 많은 영철님을 그렇게 좀 아이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 조합이 실은 딱 맞아. 왜냐면 아이가 우선인 여성에게 영철님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숙님은 안 되지. 정숙님은 뭔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성격은 아니니까. 정숙님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정숙님은 안 되고 이번에 낯소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님 확실히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공연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야 돼. 공연하는 모습도 멋지고 아 우리 남편 그래도 밴드 할 때 너무 멋있다. 아 박사인데 저런 것도 하고 진짜 짱이다. 우리 진짜 영철 이런 느낌의 사람 뭔가 이 1호 팬 같은 느낌으로 영철님 막 귀엽고 내 자식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조합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철님도 행복할 텐데 상대가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저는 병원 갔다가 이상 없으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장기자랑 노래 여기서 부르는데 김경호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웠고요. 이제껏 나온 낯설 돌싱 중에 누가 있을까? 저는 아까 떠오른 게 이혼숙녀 캠프에 그 킥드럼 베이스 그분의 아내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합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나이대가 좀 높으니까 좀 잘 안 맞지만 약간 그런 조합이어야 돼. 영철님의 자기소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입니다. 광수님은 아직까지 딱 그렇게 개성 있는 뭐가 없어요. 여성분들에게만 원앙부채를 선물한다는데 7명인지 몰라서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영식은 뭐 남자들 안 받아도 된다고. 비긴 어게인 영화에 제가 비긴 어게인을 안 봤는데 거기서 이제 A&R이라는 직업이고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음반 제작을 하는 10년이면 오래 했네. 이쪽 분야는 잘 몰라요. 나이는 81년생. 나이가 많네요. 광수도. 영식이 80, 광수가 81. 사는 곳은 광진구고 중학교 때 영국, 20대 중반에 연애해서 이건 뭐 광수님 자기소개 때 봤지만 집안이 국회의원 3선을 하셨던 집안의 자식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또 상당히 엄격했을 거고 주변의 시선들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게 20대의 여성이 이런 남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광수님도 힙합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그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거면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을 텐데 자유롭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그런 아내였을 텐데 쉽지 않았겠지. 그걸 밀고 나가서 했고 집안 사정과 많은 부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20대 후반에 이혼을 하던 그때가 20대 후반이고 딸이 6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영식님도 진짜 고생했는데 광수님은 더 길었죠. 영식님이 딸이 아까 10살 때부터였나? 영식님도 이혼하기 전부터 육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는 같은데 광수님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고3이고요 지금 딸은. 남편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분가할 때까지 버텨본다. 그게 이론상으로는 참 나한테 만약 상담을 요청했다 그랬다면 그걸 얘기했겠죠. 그때까지 좀 버텨라. 그랬겠지만 그게 뭐 어렵죠. 딸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안 외롭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평소에 나는 솔로 같이 애청하던 딸이 1, 2년 전부터 아빠도 나가보라고. 딸도 자기도 연애를 해야 되니까 아빠 나도 이제 연애해야 되니까 좀 바빠질 것 같거든. 아빠도 좀 어쩌면 이때부터 딸이 아빠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을지도. 순진한 아빠는 모르고 딸이 아빠 몰래 연애를 하는데 아빠 눈치 보여가지고 아빠도 나는 솔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뭐 그냥 소설이고요. 아빠 이제 좀 아빠의 시간을 줄게. 고등학생이면 뭐 연애할 수 있지. 2, 3년 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10km를 뛰고 있대요. 커플들이 같이 뛰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10km면 못 뛰겠는데? 10km면 2시간 걸리겠는데 내가 뛰면? 그럼 딸들이 나가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는 좋은 아버지들이고 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분과 짝이 되고 싶어서 나왔다. 여기서 정희님의 막간 테스트 들어갑니다. 상대가 달리기 싫어해도 되나요? 여기서는 달리기 싫어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함 나는 당신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데 혹시 달리기 싫어하는 것도 괜찮나요? 라고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에서 달리기를 일단 안 할 거예요. 정희님은 달리기를 안 하겠다는 뜻은 맞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죠. 그건 뭐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을 툭툭 던져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잖아요. 여기서 뭐 상대가 그냥 진부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뭐 어버버 하는지 아니면 발끈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 상대의 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거죠. 자기를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걷는 것도 싫어하실까요?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자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쩔 거야. 몇백 킬로 혼자 뛰었는데 그러면 계속 혼자 뛰어야죠. 옆에서 자전거 타러 가지만 자전거도 싫대.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상관 있나? 지금 영숙님은 광수님과 귀인 데이트를 마친 후에요. 영숙님은 광수에 대해서 광수가 시야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정희도 광수를 배제하지 않고 있죠. 정희님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소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거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지금 광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영숙과 정희 같아요. 아들 셋 이상만 아니면 상관없음. 아들 셋이 왜요? 왜? 그러면서 광수님은 막 아들 셋은 설마 없겠지 하고 농담을 한 거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를 오래 해가지고 자녀가 어리면 제가 양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도 있겠네요. 둘째 생각도 있냐? 건강만 받쳐준다면 다 가능하고 이상형과 장거리 연애 가능하냐? 직업상 사무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장거리 연애는 가능하다. 광수나 영식이나 딸과의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이 이제는 여자친구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 부분은 맞겠지. 이상형은 대화가 잘 통하고 긍정적인 분. 뭐 다 공통 이상형이야. 이건 뭐 그냥 팻말로 만들어놔서 이거 들고 가세요 하면 그냥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광수고요. 광수 씨는 일단 자기소개는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연애 서사의 중심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금 너무 섣부르지만 정희, 광수, 영숙 이런 삼각관계를 생각해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숙, 광숙, 정희 삼각관계, 영수, 정숙, 현숙 또 이렇게 삼각관계. 여기 뭐 영자까지 껴들면 사각관계. 영호랑 옥순, 경수
물론 이건 그래 여러분 경수를 잊지 마세요. 상철, 또 순자, 현숙, 상철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좀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켰으면 좋겠군요. 광수님이 종교가 있다라는 거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를 했다고 하면 종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종교가 없는데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를 하진 않잖아. 종교가 없어도 할 수 있나? 보통 종교가 있으니까 하겠지. 6번째, 상철입니다. 개성 라인 3분, 자, 영수, 영철, 상철, 자, 3분이죠. 개성 삼형제의 셋째, 상철입니다. 순위는 개성도에 따라서 매겨진 거고요. 나이로 매긴 거 아니에요. 경수는 키퍼인데 뭐 라인이요. 골대 앞에 있어야지 뭐 라인으로 넘어오려고 그래. 골대 지켜. 경수님은 골대 지켜. 경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그래. 내가 농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고 나이는 83년생, 42, 사는 곳은 충북 청주, 직업은 국립대병원 행정교직원, 병원 교직원이었구나. 현재는 공공의료 사업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홍보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사진도 찍었군요. 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년보장, 사학연금, 그래서 안정적인 삶. 그것도 좋죠.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이죠. 혼인기간은 3년인데 그중에 이제 별거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그러면 실제로 같이 살아본 건 1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성격 차이가 심했다라고 하는데 상철님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너무 세게 박혀버렸어.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철님을 대표하는 말처럼 나는 좀 들려서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냐라는 거에 이제 연애할 때는 그냥 되게 잘 맞았고 그때는 참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활로 들어가니까 1년밖에 못 버텼어. 살면서 나오게 되는 본성, 성격 차이. 살면서 나오게 되는 본성이 아니고 지치면 서로 일을 좀 시킬 수도 있고 힘든 내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어. 상철님이 뒤에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상철님은 갈등이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소설을 쓸게요. 퇴근하고 귀가한 본인한테 반갑다는 말 없이 쓰레기 버리고 와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확 터졌어. 확 터지고 어떻게 돼? 말을 안 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싸웠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물론 상철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과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해요. 그냥 단지 안 싸우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다음날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입을 다무는 케이스였을 가능성이 있죠. 확 터지고 입을 다무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되고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 더 심해지지만 애들이 와도 야 잠깐만 이거 좀 버리고 와라. 할 수 있어. 아빠 나 지금 태권도 하고 왔는데 말 안 해. 막 일주일 동안 말 안 해. 혼나야지 그러면. 이런 걸로 싸울 수는 있어요. 이런 걸로 많이들 싸워. 이게 상철님이 뭐 대단히 뭐 예민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들 싸우는데 언급이 됐다라는 건 이게 트리거가 됐던 거고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 옷 벗기 전에 버리고 오면 좋지. 옷 벗고 나서 좀 버리고 오면 뭐 진짜 말이야 하고 짜증을 내지만 주섬주섬 옷을 입지. 여기서도 상철님이 슬라임을 예시로 두거든요. 본인을. 상철님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되게 맞춰주고 웃상이고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하면서 상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래. 상철도 영철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애 같은 면이 겹치죠. 아니 꽁냥하고 사이좋고 그거랑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는 말은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뭐 꽁냥대고 사이 좋아도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사이가 냉랭했으면 저런 말 못하지. 눈치 보여서 못할 수도 있지. 그게 상철님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도 상철님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고생했을 때 밖에서 항상 웃잖아요.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 항상 웃고 있어. 그러면 속은 많이 힘들겠지. 집에 와서 다정한 말을 듣고 싶어.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못 들어? 상처 입고 꽁해져 버리지. 다물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철님이 저런 웃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잘 지내다가 이 사람의 그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는 굉장히 충격을 먹겠죠. 상철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상철님도 사용 설명서를 잘 알면 잘 지낼 수 있어. 편안하게 이제 잔잔하게 위기 없이 잠깐 큰 일을 겪어서 무슨 일을 겪었나 이혼을 얘기하는 건가? 자가는 따로 있고 자녀가 있다면 부딪혀 볼 의향은 있라고 하고 이때 이제 현숙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현숙님이 내가 그랬잖아 도망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숙님은 그러면 영수와 상처를 알아보나 보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고요. 여기서는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만큼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자녀는 없고 현숙님 없을 것 같았어 이 말은 있기를 바랬다라는 얘기랑도 이어지겠지. 지금 현숙님 입장에서 나는 셋이고 저 사람은 없으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질 거고 도망쳐라고 말하지만 도망치지 말아줘 라는 얘기고 없을 것 같아서 라는 말을 하지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말일 거고 여기 와서 사랑을 찾으러 왔지만 더 나가서 사랑뿐만 아니라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반농담이었겠지만 상철님에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상철은 섬세하고 사랑이 다정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절을 잘 못하는 여리고 섬세한 사람은 화가 나거나 삐졌을 때 오래가.
입을 다물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은 재밌어하네요. 추앙하고 추앙받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응원을 받고 싶은. 이거 진짜예요. 우쭈쭈 해줘야지. 타로 카드로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타로 카드로 자기 마음을 설명하는 거는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희님 같은 사람은 확실하진 않지만 저걸 보면서 정이 떨어졌을 거야. 정숙님 같은 분은 저걸 보면서 재밌네? 뭐 현숙님 같은 분은 재밌네? 왜냐면 타로를 그렇지 않아도 보러 다녔을 테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저거는 조금 호불호가 확 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처럼 무언가를 찾고 돌아다녔지만 이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전차처럼 밀어붙이고 마술처럼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연인이 되어서 함께 여기를 이루고 나가겠다. 이거는 약간 내가 타로 카드도 봐줄 테니까 타로 카드 보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라. 이것도 좀 어필이 되는 거니까. 타로 카드 이 메인 카드 위에 이제 숫자대로 거기서 중요 카드들을 뽑아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자녀 계획이 있는지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들로만 살아온 게 아쉽다. 지금도 아들로서의 결핍이 아들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 다 녹여주고 같이 막 심해서 뭐 전략 수행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는 다정한 말 필요 없어. 야 빨리 해!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챙겼어? 할 수 있거든요. 챙겼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집에 불나가지고 막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구리 그거 챙겼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세게 해? 뒤엔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 영철님도 상철님도 되게 다정함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갈등이 없으면 잘할 거야. 갈등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때가 문제지. 왜냐하면 상철님은 어떤 갈등도 안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망쳤어. 갈등이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상대는 어떠냐? 추앙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본인을 이제 잘 챙기고 우쭈쭈를 해달라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에 여기서 이제 상철님이 굉장히 포장해서 말했는데 조금 화나면 바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해결을 보고 조금 화가 났을 때는 바로 대화로 해결하고 반면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감정을 좀 가라앉힐 시간을 두고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사람은 입이 무기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입이 무기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말은 길게 했지만 나는 싸워서 화가 많이 나면 말 안 해요.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난 말 안 해요. 이런 부분들 말로 본인은 이제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본인은 상처를 받고 나는 입을 다문다는 얘기지. 그게 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하나의 선택이니까 뭐가 딱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 어쨌건 상철님의 성향은 전체적으로 이렇겠구나 유추가 되지. 지금 한 명이 남았군요. 경수님이고요. 78년생. 47살. 자기가 이제 마지인 줄 알았더니 마지가 아니었던 영식님은 이제 다행이라고 하고 사는 곳은 구로구고 축구 선수였고 30년 열심히 살아왔네요. 핀란드 리그도 가고 영호님이 그걸 알더라고요. 한국 1호 유럽 진출 골키퍼. 그러니까 경수님도 대단한 능력자고 지금 오히려 이 안에서 되게 실속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광수나 경수 이런 분들이 진짜 이룬 거나 가진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일 수 있겠지. 은퇴한 후에 사업을 시작했고 스포츠 영상 관련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 대표라고 그러지. 스타트업 창업가? 이분도 2021년에 무슨 상을 받았네요. 축구 교실도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자리를 잡았네요. 현재 총 17명. 영수님 회사보다 직원도 많고 경수님은 생활 패턴이 거의 일정하고 주 6일 근무, 일요일에는 축구 동호회 나고 있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면 토요일 근무도 일요일 축구도 안 하면서 시간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누구보다 더 빨리 안 하겠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영철님인데 영철님은 안 하겠다고는 안 하고 외식은 하자고 했어. 경수님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약간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혼은 작년 3년간 별거 했고 자녀는 없고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랑 연관이 있었을까? 지금은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가끔 올 때마다 어머니가 기뻐한대. 경수님도 자식인데 왜 경수님이랑 사는 데는 안 기뻐하세요? 나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동생이 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자녀 있는 상대도 괜찮으냐라는 거 이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오케이. 참 쉽지 않다. 저의 본체는 경수님하고 동갑이잖아요. 제가 올해로 04년생이 됐는데 뭐 저는 7, 8년생인 적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내년에 그러면 애를 낳는 거잖아. 올해 누구를 만나서 바로 그렇게 돼서 내년에 낳는 것도 힘들잖아요. 올해 만나면 내년에 결혼하고 내후년에 출산이면 50에 애를 낳는 건데 야 이게 뭔가 자기의 어떤 자산에 이런 걸 갖춰놔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워낙 또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신체 나이는 또 굉장히 어릴 수도 있고 아이를 낳는 거는 물론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야 그 키우는 과정이 모르겠어. 나라고 생각하면 뭐 좀 까마득한데
경수님은 뭐 또 능력 차시니까 될 수도 있겠죠. 장거리 연애는 가능하냐? 경험상 쉽진 않다. 어렵겠지. 지금 경수님은 나이도 있고 사업체에다가 축구교실에다가 지금 주말에는 동호회도 나가고 있고 장거리 어떻게 해? 하지만 이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경수님 소개까지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